여러분 반갑습니다. 깜꼬치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56분이네요. 11시에 이제 퇴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제 막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머리를 자르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머리가 깔끔해졌습니다. 그래서 깔끔해진 김에 씻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 모습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 지금 이 따뜻한 비트차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제 체질상 푸른잎 채소보다는 뿌리잎 채소가 제 체질에 맞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페인 성분도 없는 이 비트차를 보통 즐겨 먹곤 합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건선인들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 일단 이 비트차를 좀 먹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오늘 할 이야기는 뭐 뻔하겠지만 11년차 건선인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건선이 처음 걸리게 된 이제 계기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완전히 다 나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 나았었는지, 그때는 어땠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다시 또 악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까지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소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다른 이제 선수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선수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늦게 좀 선수 생활을 시작한 케이스였어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그 훈련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거의 뭐 이 도복이 다 젖어가지고 이 땅에 땀이 막 이렇게 흥건하게 다 막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릴 정도로 훈련을 좀 과도하게 했었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2달 만에 거의 한 17kg가 빠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고1 때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고2를 넘어가서 같은 반 친구였던 친구들이 급식실에서 만나서, 야, 상훈아, 니 뭐 암 걸렸냐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놀랄 정도로, 17kg면 어마무시하잖아 진짜. 그래서 얼굴이 거의 뭐 난민이 되어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훈련을 엄청 빡세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선수부다 보니까 이 정신력을 함양해야 된다는 그 코치님의 철학 덕분에 물도 못 먹게 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면은 그 훈련에서 잠깐 동안 빠지려는 그 꼼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화장실도 가지 마라, 땀으로 다 빼라, 이렇게 하셨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못 먹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달 만에 17kg가 빠지게 됐고,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든 흘러가다가 이제 대학교 수시를 합격하고 나서 긴장이 풀리고 나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쫙 다 나더라고요. 근데 그 두드러기가 확 다 올라오고 나서 또 싹 다 없어지고 난 뒤에 제 몸 곳곳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건선의 시작이죠. 저는 뭐 처음에는 그 건선이 이렇게 지독한 놈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그냥 뭐 얼굴에 뭐 안 씻고 자가지고 난 뾰루지나 뭐 여드름 정도겠지 싶었는데, 이놈 생각보다 지독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게 뭐 면역성 질환이고, 그리고 뭐 면역세포가 그 자기 몸에 있는 그냥 세포들을 갉아먹는 그런 오류가 생겨가지고 생기는 그런 면역성 질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대구였는데, 그 대구에 유명한 칠곡 경대병원이라는 곳에 피부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스테로이드성 약물, 먹는 약물, 그리고 스테로이드성 피부약, 바르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했었고, 아무래도 스테로이드성 약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심했고, 저 또한 약효는 있었지만 그 약을 먹으면서 간 수치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막 백반증이라는 부작용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계속 치료를 진행했는데 거의 뭐 사회생활을 못했습니다. 간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약 때문에
술은 절대 입에도 못 댔었고, 술을 뭐 어떻게든 먹으면은 거의 뭐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진짜 많이 심각했었어가지고 술은 그때부터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입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동기들과 모이는 자리나, 그리고 선배가 불러주는 그런 자리들이나 이런데 이제 조금씩 참여를 못하면서, 혹은 좀 강제로 참여하게 시키더라도 제가 이렇게 배를 까면서 저는 피부병이 있어서 못 먹는다라고 막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대처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건선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회초년생 때. 점점 이 두피랑 온몸에 나기 시작하더니 얼굴에도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나기 시작하니까 옷으로 가려지지만 여기는 이제 얼굴은 가려지지 않다 보니까 뭔가 그때는 남들 눈치도 많이 받고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던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밖에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가는 시간이 아니면 거의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 때문에 뭐 거의 대인기피증, 그리고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었어도 막 우울감이 좀 심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좀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뭐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왔지만 결정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냐면, 제가 그 ROTC로 군복무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ROTC를 임관하기 전에 보통 임종평이라고 임관종합평가라는 걸 칩니다. 그 전에 임관을 위한 체력이래. 신체 검사. 예, 신체 검사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 신체 검사에서 제가 건선이 있다고 하니까 5급을 주더라고요. 5급이 어떤 거냐면 재검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건선이 있으면은 그냥 일반 용사로 이제 군을 가게 되면은 공익입니다. 공익. 아쉽게도 뭐 면제는 안 되지만 공익입니다. 근데 저는 특별하게 간부 후보생이었고 ROTC로서 이제 장교로서 군을 복무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사람이었는데, 공익을 가야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를 담당하시던 훈육관님에게 사정 해가지고 저 어떻게든 임관하고 싶다. 그래서 훈육관님도 정말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가 그 임관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건선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치료를 했었냐면은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스테로이드성 약물과 스테로이드제를 전부 끊고, 왜냐면 부작용도 너무 심했고 약효가 있더라도 좀 완화가 되는 것 같다가도 이 약을 끊어내면 다시 더 심해지는, 뭔가 반발력이 굉장히 올라와서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이 방법은 나에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다 끊고 자연식, 그때 파가노 요법인가? 그 파가노 요법을 하면서 해독 주스를 아침마다 마시고, 그리고 집에서 계속 요리를 해서 먹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요리를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 해줬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의원을 다니면서 침치료, 그리고 광선치료, 그리고 그 한의원에서 주는 그런 바르는 약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사용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건강했던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무언가를 계속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 뭔가 엄청 열정이 막 끌어오르는 시기이기도 했고, 보통 이제 배울 때는 엄청 막 희망차고 막 긍정적이고 막 엄청 에너지가 막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 K러너라고 제가 러닝크루를 운영했었는데, 그 러닝크루를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지냈었고, 저 또한 그 임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건강한 그런 습관을 가졌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한의원의 도움도 컸겠지만 한 1년 반 만에 이렇게 피부가 싹 다 나았었어요. 그래서 재검, 그러니까 그 임종평을 위한 신체 검사를 재검을 한 4, 5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때 제가 이 건선을 다 놨고 가서 결국 그 통과를 받았죠. 그래서 임관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건선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을 좀 어떻게 보면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없어지게 됐던 시기였죠. 예. 그렇게 이제 임관을 하고 나서 군복무를 할 때는 이게 피부가 완전히 그때는 아예 싹 다 깨끗해진 상태에서 군복무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또 절묘하게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여서 굉장히 그 군 시설 내에 막 갇혀서 엄청 답답해하는 그런 용사들을 막 케어하기도 했어야 됐고, 저 또한 계속 퇴근 후에 어디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나가지 못하는, 항상 모든 분들이 아시듯이 통제당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같은 방을 쓰는 그런 선배들, 같은 부대에 있는 선배들이랑 동기들이랑 항상 모여서 맨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 음식을 거의 뭐 한 1년, 2년을 먹다 보니까 살도 제가 그때 거의 한 60kg에서 65kg 사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이상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때 80kg까지 찌고, 그렇게 점점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한 2년 정도 살다 보니까 다시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고 그렇게 계속 뭐 건선을 달고 계속 살다가 최근에 이제 전역을 하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 됐네요. 4년 정도 되니까 지금 제일 역대급으로 좀 심해진 상황입니다. 여기 뭐 팔에도 지금 뭐 좀 나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이마에도 나 있고, 뭐 여기 코에도 나 있고, 눈 밑에도 나 있고, 귀 뒤에도 나 있고, 좀 이때까지 중에는 제일 심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아, 뭐 이것도 내가 또 건강하게 식습관하고 좀 잘 자고 좀 내가 관리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는 좀 막 전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악화가 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저한테 제 몸으로 계속 실험하고 있는 이런 식단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 몸에 맞는 그런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식단 관리하는 방법을 찾게 되면은 그 방법을 토대로 저와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제가 제 몸을 통해서 다양한 식단들을 실험을 할 거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공부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만간 제가 챌린지 형식으로 식단 관리나 혹은 건강한 이런 습관을 잡기 위한 챌린지 형식의 커뮤니티를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 11년 동안 제 몸을 관리해 오면서 저도 이것저것 식단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회원님들한테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나 혹은 뭐 운동법, 그리고 식단 관리 방법 같은 것들, 혈당 관리 방법 같은 것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짜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저처럼 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거나, 혹은 뭐 최근에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뭐 고지혈증이나 뭐 당뇨 초기나 혹은 뭐 고혈압이 좀 수치가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즉 건강 수치가 굉장히 악화된 분들, 진짜 이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최우선순위가 된 분들을 위주로 좀 선발해서 좀 그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챌린지 형식으로 진행될 제 커뮤니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 건선 혹은 이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앞으로 계속 꾸준히 올려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